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터미널에서 클로드 코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CLI 명령어와 플래그, 슬래시 명령어, 키보드 단축키, 파이프와 리다이렉션까지 전부 다뤄볼 거예요. 클로드 코드에는 두 가지 실행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터랙티브 모드예요. 클로드만 입력하면 대화형으로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논 인터랙티브 모드예요. 클로드하고 -P로 실행하면 답변을 출력하고 바로 종료해요. 코드로 살펴볼게요. 클로드만 입력하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랙티브 모드로 시작해요. 만약에 클로드 다음에 원하는 질문을 입력을 하면은 plain 곧바로 이 프롬프트부터 동작이 돼요. 반면에 만약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P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만 알려주고 종료해요. 그리고 파이프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src 폴더에 있는 파일들 목록을 전달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set 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종류의 파일들이 있는지. 그럼 이런 식으로 방금 ls 명령어로 출력된 결과가 여기 전달돼 가지고 바로 답변해주고 이제 종료되었던 거예요. P 플래그로 좀 더 살펴볼게요. P는 프린트 모드예요. 질문에 답하고 즉시 종료해요. 스크립트나 CI/CD 파이프라인에서 필수적인 옵션이에요. 파이프, 리다이렉션, 다른 플래그와 함께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세션 관리 명령이에요. 클로드 C는 가장 최근 세션을 이어서요.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클로드하고 R 뒤에 세션 이름을 적으면 그 세션을 재개해요. 클로드 N 하고 세션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름을 붙여두면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from PR 뒤에 이제 PR 번호를 적으면 해당 PR에 연결된 세션을 재개할 수 있어요. 만약 로그인을 하고 싶다면은 클로드 os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 하실 수 있고 반대로 로그아웃도 이런 식으로 로그아웃 할 수 있어요. 그리고 API 콘솔로 로그인하고 싶다 할 때는 로그인 한 다음에 옵션을 콘솔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 SSO 인증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여기 SSO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로그인 상태 이제 권한 확인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스테이터스 입력해 주시면 이와 같이 로그인 세션 관련된 정보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클로드를 업데이트 하고 싶다 할 때는 업데이트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CLI 플래그를 살펴볼게요. 클로드하고 헬프를 실행하면 주요 플래그를 볼 수 있어요. 용도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모델과 성능 관련 플래그예요. 모델 뒤에 오퍼스, 소넷, 하이쿠 같은 이름을 적어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에포트로 노력 수준을 로우, 미디엄, 하이, 맥스 중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리즈닝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폴백 모델은 기본 모델이 가부하일 때 대체할 모델을 지정하는 거예요. 권한과 보안 플래그예요.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이 퍼미션 모드로 권한 모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allowed tools는 특정 도구의 승인 프롬프트를 건너뛰는 거예요. disallowed tools는 특정 도구를 차단하는 거예요. tools는 사용 가능한 도구 자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allowed tools는 승인만 건너뛰는 거고 반면에 tools는 도구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출력 형식 플래그예요. output 포맷으로 출력 형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텍스트가 기본값이고 JSON은 세션 ID와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구조화된 결과를 반환해요. 스트림 JSON은 실시간으로 스트림해요. 버블스로 상세 로깅을 그리고 디버그로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할 수도 있어요. 위 플래그 모드 P 모드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 관련 플래그예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기본 시스템 프롬프트 전체를 교체해요. append 시스템 프롬프트는 기본 프롬프트를 유지하면서 뒤에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append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가 지시만 붙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파일에서 불러오는 시스템 프롬프트 파일과 append 시스템 프롬프트 파일도 있어요. 스크립팅 전용 플래그예요. 베어는 최소 모드로 시작 시간을 크게 줄여요. 맥스 버즈 USD로 API 비용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 No Session Persistence를 사용하면 세션을 저장하지 않아요. 베어 플래그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 플래그를 사용하면 Hooks, Skills, Plugins, MCP 서버, 오토메모리, Cloud.md를 전부 건너뛰어요. 그래서 시작이 아주 빨라요. 스크립트나 CI 환경에서 P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요. 다음은 세션 안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슬래시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어가 목록으로 나타나요. 필수 명령어부터 볼게요. help는 도움말을 표시해요. exit는 세션을 종료해요. quit도 같은 기능이에요. clear는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새 세션을 시작해요. reset이나 new도 같은 동작을 해요. compact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컨텍스트 윈도우를 압축해서 공간을 확보해요. 이 컴팩트 뒤에 중요하게 압축할 내용을 알려줄 수 있어요. 모델과 설정 관련 명령어예요. 모델을 실행하면 모델 선택 UI가 열려요. effort로 노력 수준을 바꾸고 fast로 빠른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어요. 참고로 빠른 모드는 오퍼스를 사용하는 거고 속도를 2.5배 빠르게 하는 모드예요. 따라서 토큰당 비용도 더 비싸요. 그리고 빠른 반복이나 라이브 디버깅과 같은 대화형 작업에서 정말 실시간으로 응답 시간이 짧아야 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컴피그나 세팅즈를 실행하면 설정 화면이 열려요. 그리고 심으로 색상 테마를 변경할 수 있어요. 세션과 코드 관련 명령어예요. resume은 이전 세션을 재개하거나 세션 피커를 열어요. rename으로 현재 세션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브랜치나 포크는 대화를 분기해서 따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명령어는 Git에서 나오는 브랜치, 포크 기능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diff는 커밋되지 않은 변경 사항을 보여주고 rewind는 대화나 코드를 이전 시점으로 되돌려요. 하지만 가급적 rewind 기능을 사용하기보다 git 기능을 통한 코드 복구를 하는 게 좋아요. 플랜으로 계획 모드에 진입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유용한 명령어가 많아요. btw는 by the way라는 뜻으로 대화 기록에 추가하지 않는 빠른 질문을 할 때 사용해요. 코스트로 토큰 사용량을 확인해요. 그런데 만약 프로 플랜이나 맥스 플랜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 코스트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제 UCG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UCG로 플랜의 사용량과 제한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퍼미전스로 권한 규칙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init으로 프로젝트의 cloud.md를 초기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init을 통해서 cloud.md를 초기화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직접 cloud.md를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루프는 프롬프트를 반복 실행하는 기능이에요. 슬래시 명령 외에 특수 접두사도 있어요. 느낌표를 앞에 붙이면 shell 명령을 직접 실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pm 테스트 이와 같이 실행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shell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과 출력이 대화 콘텍스트에 추가돼서 클로드가 결과를 참조할 수 있어요. 앞에서 P로 실행할 때 파이프로 해가지고 연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실행하면은 클로드 코드가 이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뱅이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참조할 때 사용해요. 경로 자동 완성이 동작해서 파일을 쉽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슬래시는 명령어나 스킬을 실행하는 접두사예요. 이제 키보드 단축키를 살펴볼게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들이에요. 일반 제어 단축키부터 볼게요. 컨트롤 C는 현재 입력이나 생성을 취소해요. 컨트롤 D는 세션을 종료하고 컨트롤 L은 프롬프트 입력만 지워요. 대화 기록은 유지해요. 컨트롤 O는 트랜스크립트 뷰어를 열거나 닫아요. 그리고 컨트롤 R은 이전 입력을 검색해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프롬프트 입력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B는 실행 중인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보내요. 만약 AI한테, 클로드 코드한테 어떤 일을 시켜서 작업 중인 상태일 때 그때 컨트롤 B를 누르면 그 작업이 백그라운드로 보내져요. 그리고 컨트롤 T는 작업 목록을 열고 닫아요. 그리고 Shift 탭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권한 모드를 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ESC 2번은 이전 시점으로 되감아 주는 거예요. 모델과 기능을 토글하는 단축키예요. 옵션 P 또는 Alt P로 모델을 전환할 수 있어요. 옵션 T 또는 Alt T로 확장사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thinking 그거를 켜고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옵션 O 또는 Alt O로 앞에서 설명했던 빠른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어요. 참고로 macOS에서는 옵션 키 단축키를 사용하려면 터미널 설정에서 옵션 키를 ESC 플러스로 바꿔야 해요. 텍스트 편집 단축키예요. 컨트롤 K는 커서부터 줄 끝까지 삭제해요. 그리고 컨트롤 U는 커서부터 줄 시작까지 삭제해요. 컨트롤 Y는 이렇게 삭제한 텍스트를 붙여 넣어줘요. 그리고 Alt B와 Alt F로 단어 기준으로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G를 누르면 기본 텍스트 에디터에서 프롬프트를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V를 입력을 하면 클립보드에 이미지도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여러 줄 입력 방법이에요. 모든 터미널에서는 백슬래시와 엔터를 함께 눌러요. macOS에서는 옵션 엔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템 2, 웨스텀, 고스티에서는 Shift 엔터가 바로 동작해요. 컨트롤 J도 줄바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VS 코드나 알라그리티 같은 터미널에서는 터미널 셋업 명령을 실행해서 Shift 엔터 바인딩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제 파이프와 리다이렉션을 살펴볼게요. 클로드 코드는 유닉스 철학을 따르는 도구예요. 표준 입력에서 데이터를 받고 표준 출력으로 결과를 내보내요. 그래서 다른 CLI 도구와 자연스럽게 조합돼요. 파이프 입력 예시예요. 캣으로 에러 로그를 읽어서 클로드에게 원인 분석을 맡길 수 있어요. git diff 결과를 파이프로 전달해서 변경사항 리뷰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npm run 빌드에 에러 출력을 전달해서 빌드 에러 해결을 요청하거나 git 로그 결과를 전달해서 최근 커밋을 요약할 수도 있어요. 전부 p 플래그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출력을 파일로 저장하는 리다이렉션이에요. 꺽쇠 하나를 사용하면 결과를 파일로 저장해요. 분석 결과를 analysis md에 저장하거나 에러 분석 후에 output.txt에 저장할 수 있어요. to 꺽쇠를 사용하면 표준 에러만 따로 저장해요. 출력 형식을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output 포맷 텍스트가 기본 값이에요. output 포맷 JSON을 사용하면 세션 아이디와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JSON 결과를 받아요. JQ 명령으로 텍스트 결과만 뽑아내거나 세션 아이디를 추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출한 세션 아이디로 다음 요청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JSON 스키마를 사용하면 구조화된 출력을 받을 수 있어요. JSON 스키마를 전달하면 그 구조에 맞는 응답이 돌아와요. 예를 들어 함수 이름을 배열로 추출하는 스키마를 전달하면 정확히 그 형태로 결과가 나와요. 자동화 파이프라인에서 결과를 가공할 때 유용해요. 실전에서 활용하는 스크립팅 조합 패턴이에요. PR diff를 보안 관점에서 리뷰하려면 GHPR diff의 결과를 파이프로 전달하고 append 시스템 프롬프트로 역할을 지정하면 돼요. 커밋을 자동 생성하려면 allowed tools로 긴 관련 명령만 자동 승인해요. 연속 대화 패턴이에요. 첫 번째 요청을 보내고 continue 플래그로 이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성능 이슈를 검토한 뒤에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집중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요약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 대화를 병렬로 관리할 때는 세션 아이디를 캡처해서 리즘 플래그로 특정 세션을 이어가면 돼요. 환경 변수도 알아볼게요. 환경 변수를 설정하면 플래그 없이도 기본 동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주요 환경 변수예요. Anthropic API 키로 API 키를 설정해요. Anthropic 베이스 URL로 커스텀 API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Anthropic 모델로 기본 모델을 설정하고 클로드 코드 에포트 레벨로 기본 노력 수준을 정할 수 있어요. 터미널 동작을 제어하는 환경 변수도 있어요. 클로드 코드 enable prompt suggestion을 false로 설정하면 프롬프트 제한이 비활성화돼요. 그리고 disable telemetry를 1로 설정하면 텔레메트리를 끌 수 있어요. 그리고 bash default timeout MS로 배시 명령의 기본 타임아웃을 밀리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요.
클로드 오토 컴팩트 퍼센트 오버라이드로 자동 압축이 작동하는 임기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작업 기능이에요. 긴 빌드나 테스트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수 있어요. 클로드에게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실행 중에 컨트롤 B를 눌러 전환할 수 있어요. 출력은 파일에 기록돼서 클로드가 결과를 읽을 수 있고 /tasks 명령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명령 조합을 쉘 별칭으로 등록하면 편리해요. gshell rc나 bash rc에 추가하면 돼요. cc를 클로드의 별칭으로 그리고 ccp를 클로드 p의 별칭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cc 플랜으로 플랜 모드를 바로 시작하거나 gcr로 git diff 결과를 바로 리뷰 요청하는 별칭도 만들 수 있어요. 배치 처리 패턴이에요. for loop로 여러 파일 하나씩 처리할 수 있어요. 각 파일에 JS 녹을 추가하는 예시예요. 베어 플래그를 사용하면 호출마다 시작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대규모 배치 작업은 세션 안에서 배치 명령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배치는 작업을 분해하고 각각을 독립된 워크트리에서 병렬로 실행해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